올해 소방시설 관리사 1차 시험이 2달하고 며칠 더 남은 시점인데 1차 시험에 관한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1차 시험에 관한 그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그 영상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만에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소방시설관리사 4년 준비하고 떨어진 닭대가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에 불합격하는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쉽게 불합격할 수 있느냐? 기사 필기시험 준비하듯이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불합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사시험 필기 같은 경우에 어떡하죠? 빠른 분들은 한 30분이면 다 풀고, 나가서 짜장면 때릴까 짬뽕 때릴까 고민하다가, 첫사랑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험 시간 한 중간쯤 지나서 감독관이 나가실 분 나가세요 하면 우 하고 다 나가버리죠. 그런 수준에서 이제 기사 준비하듯이 준비해서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달달달달 떨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25명이 한 교실에 시험을 보고 한 5명 정도 결시해서 한 20명 정도가 한 교실에 시험을 본다 하면 시험 종이 딱 울리면 한 최소 3명에서 많게는 한 5분 이상이 나 시험 다은지 맡긴 덜 했다고 잠깐만 시간 달라고.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중순에 딱 맞춰서 내가 진도를 다 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불합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5월 중순에 시험이 있어서 그때까지 진도를 딱 맞춰서 끝내겠다 하면 시험일이 다가오면 말이죠. 야, 이거 딱 한 일주일 보름만 더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시험 날짜가 다 다가왔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떨어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 시험이 있으면 그 합격하시는 분들은 보통 4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그 진도를 다 나가겠다 그 생각을 하시고 끝내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하면 실제 그 4월 말까지 못 끝내요. 잘 안 돼. 그래서 5월 중순 또는 5월 초까지 되면 진도를 거의 다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며칠 텀을 두고 미리 끝내실 수 있는데, 내가 5월 중순에 시험이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 딱 날짜를 맞춰서 진도를 끝내겠다 생각하시면 쉽게 불합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그럼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가져야 되냐, 또 2개월 정도 남은 현 시점에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시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 경험에 비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해 들어가서 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24일이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24일을 어떻게 공부하고 합격을 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 제가 인터넷 소방 카페에 글을 보다가 누군가 일주일이면 공부하고 떡을 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글을 보고, 야, 일주일 공부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나는 한 달이 남았으니까 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실제 공부한 거는 24일을 앞둔 시점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던 이유가 당시에 제가 위험물에 관한 그 지식이 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계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총 1차 필기시험 5과목 가운데 2가지 과목을 이미 나는 거의 끝낸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3과목에 대한 준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시작해서 24일을 앞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합격을 할 수는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2차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합격은 했는데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시간이더라. 그래서 2차를 준비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2차가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말이죠. 그 1차 필기시험을 내가 어떻게든 합격만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 5가지 과목 가운데 뭐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뭐 유체역학이나 소방 전기 쪽이라도 좀 강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 대한 그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를 잘 계산을 따져보게 되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된다 아니다 그 판단이 서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각 개인이 가진 실력이라든지 어떤 그 또 공부를 전업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 기간이 상대적으로 각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제가 그 유체역학과 위험물에 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24일을 공부하고도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 대신 딱 60점을 가까스로 넘는 수준에 있었고 2차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아무런 지식이 남아있지 않더라. 딱 그 수준이었다. 제 채널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어쩌면 불특정 다수, 뭐 다중 이용업소인가? 아무튼 좀 실력이 저마다 좀 달라요. 차이가 있으셔. 그런데 또 하는 일도 다르시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을 병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달,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도 일단은 나는 1차 필기를 통과를 하고 그 다음 생각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죠. 제가 이런 불특정 다수이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또 꾸준히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라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지인들에게는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과목 이거 포기해버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두 번째 과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네 과목을 충실히 공부해서, 특히 첫 번째 과목은 무조건 만점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덤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량이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해보시면 내가 금요일 퇴근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만에 첫 번째 과목은 마스터를 한다 생각하고 덤비시면 예상 문제까지 다 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말까지 이어서 하면, 그래서 총 4일 동안 이 첫 번째 과목은 끝내고 만점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 하시면 저는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시험에서는 25문제 가운데 한 5문제 이상을 틀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과목은 문제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한 4년에서 5년 단위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이거를 염두에 좀 해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내가 첫 번째 과목을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한 5년 주기로 이 문제가 생뚱맞은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맞추기가 힘든 그런 해처가 있습니다. 그걸 충분하게 염두하시고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과목을 포기를 하라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에 기계를 전공했는데 내가 복수 전공으로 전기를 전공했다, 아니면 내가 전기를 메인으로 전공했는데 복수 전공으로 기계를 또 완벽하게 공부한다,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무시거든요. 근데 내가 자존심 때문에 뭐 이게 과랑 났다 이러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실하게 준비를 다 하려고요. 그럴 때는 이제 6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당장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짧다 이러신 분들은 두 번째 과목을 포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포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 번을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25문제 가운데 한 번을 다 찍어. 그러면 확률상 5문제는 맞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푸는 문제가 5문제만 알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락은 안 나. 근데 내가 어떻게든 막 풀려고 하면 답만 쏙쏙쏙 다 피가. 이게 답이 1번인가? 2번인가? 1, 2번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매우 보면 답이 3번이야. 그래서 과락이 의외로 많이 나십니다. 이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 1차를 덤비시는데 야, 5명 도전하면 4명이 떨어져 1명만 붙어. 어떤 회차는 좀 쉽게 출제되면 5명 가운데 몇 명, 3명 떨어지고 2명. 그 실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게 1차 시험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들이, 뭐, 과락 왜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면 의외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그 포기를 하라는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공부를, 이 과목에 대한 공부를 차라리 다른 과목에 투자해서 고득점을 받으시고, 이 과목을 충분히, 과락을 분명하게 넘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때 계산 문제를 아예 내가 다 포기를 하고, 유체역학도 말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확실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말로 이렇게 푸는 문제들 답을 골라낼 수 있을 정도만 준비를 하고, 내가 또 전개에 약해. 그럼 소방 전개 쪽에서 계산 문제, 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럼 포기를 해. 포기를 하고 그냥 말로써 찍어낼 수 있는 문제 한 두세 문제라도 정확히 찍어내.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그게 뭐 답이 2번, 3번이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을 1번, 4번 중에서 한 번으로 딱 찍어버려. 내가 말을 하고도 참 어이가 없는 조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전략을 선택을 했고 합격을 했고 또 제 지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예. 한 번을 찍되 내가 반드시 알고 답을 찍어낼 수 있는 문제가 최소한 5문제 정도는 넘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 정도 선에서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포기를 하시라 이런 의미지 무조건 이 과목을 포기하고 무조건 찍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예, 내가 업무를 이렇게 미뤄두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업무를 완벽하게 하면서 공부를 또 완벽하게 한다. 이게 참 부담되고 힘든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근할 때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해요. 근데 한쪽 신발은 운동화가 없으면 슬리퍼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쪽 신발은 구두, 한쪽에는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면 이 사람 예사롭지 않은데? 그래서 터치를 안 해. 아니면 좀 약하다 싶으면 한쪽 발목에 손목시계를 차고 한쪽 신발에 구두, 한쪽 신발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출근하면 저 친구는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건드려요. 그러면 마음 놓고